僕は正しく傷つくべきだった。本当をやり過ごしてしまった。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라이브 마이 카를 보고 감독님과 만나게 된 배우 이재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ドラマイカーを監督しました浜口竜介です。今日はイジェフンさんとお話をできるということで楽しみに参りました。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드라이브 마이카가 재작년에 개봉을 했는데 이렇게 관객들의 또 성원으로 인해서 이번에 또 재개봉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또 한국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었는데 어떠세요? 오랜만에 오셨나요? 최근에 부산국제영화제에 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추울 때 오시니까 어떨지 또 궁금하네요. そうですね。いや今言っていただいた通り、そのドライブ・マイ・カーが2年前にその公開されて、で、今回また公開される劇場公開をしていただくということで、こうして韓国のファンの方々と映画ファンの方々と直接交流する機会も待っているので、それはとても嬉しく思っています。で、プサンとの違いというのはもう本当に寒いっていうことが今のところ一番の印象ですね。はい。 제가 이제 하마우치 류스케 감독님의 그 첫 작품으로 보게 된 영화가 아사코라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저한테 있어서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었고, 그 이야기를 보는 내내 제가 그 극 중에 나오는 인물인 어떤 바쿠의 입장에서 이 영화를 보게 되니까 뭔가 되게 여러 감정이 많이 생겼고, 이 영화에 대한 어떤 내러티브와 이야기에 있어서 명확하게 파악은 할 수는 없었지만 그 감정이 도출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의 감정을 느끼면서 이야기에 푹 빠졌다라는 그 사실이 굉장히 신기했었고 놀라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품을 너무 좋아해서 국내에서 또 그 작품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또 좋아하는 이동지 평론가님이 그 작품을 가지고 또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이 영화를 또 극장에서 다시 보고 GV를 갖는 또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시간이 너무 소중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이어서 이제 이번에 드라이브 마이 카를 보게 되면서 우선 이 이야기를 연출하는 형식에 있어서 저한테 되게 엄청나게 좀 그 큰 충격으로 왔었던 게,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 한 40분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인공 유스케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오토와의 이제 관계가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는데, 굉장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임에도 오토의 어떤 외도로 인해서 상처받게 되는 또 유스케의 모습, 그리고 나서의 어떤 오토를 잃은 거에 대한 어떤 상처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그 오프닝을 맞았을 때가 저는 굉장히 크게 좀 충격으로 왔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사코 때도 마찬가지로 영화가 시작하고 나서 한 20분 정도 지나고 나서 그게 오프닝이 딱 나왔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형식을 차용한 것이 또 한편으로는 궁금하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앞에 이야기가 없어도 오프닝을 보고 나서 이 영화를 봤어도 크게 무리가 없었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이 주인공의 그 전사에 대한 그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 영화가 다시 이제 시작한다라는 느낌을 딱 주니까 더 깊게 이야기에 빠져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でもその深く見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ず聞きたいのは寝ても覚めてものその
イ・ドンジンさんイ・ドンジンさんのトークに行かれた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映画館にはよく行かれるのかっていうことを後で聞きたいっていうことが一つありますが、いわゆるアバンタイトル、そのタイトルが、出てくるまで、オープニングの場面と一般にはされているものが長いのは、なんでかっていうと、でも映画ってなかなかその章区切りをするっていうのは難しいんですよね。ものによっては例えば第何章みたいなインタータイトルを入れるっていうやり方もありますけれども、ここで展開がはっきり変わりますっていうようなサインを観客に出す、あんまりその作り手が顔を出さずにもうそのサインを出すっていうことが難しいので、そのアバンタイトルの時間っていうのは有効活用しようっていうことは思ってます。そのメインの時間、寝ても覚めてもでもそのドラマ以下でも2年後ぐらいからの時間っていうのがメインでストーリーが展開する時間になるんですけど、そういうメインの時間に行くまでの状況設定っていうものをそれまでに全て終えて、でここからちょっと新たな気持ちで仕切り直してくださいと、その観客に新たにちょっとここから本格的に始まりますんでっていうサインを出すっていう感じですね。なんか共同作業と思っているので、観客と一緒にその映画の時間を過ごしていくものだと思っているので、ある種そのサインのような形で、最初のそのアバンタイトルの部分っていうのはやってます。그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이 각본을 쓰실 때부터 그것을 염두에 두신 건지가 또 궁금하네요. そうですね。最初がどういう段階だったかあんまり覚えてはいないというのが正直なとこなんですけど、ただここまでにこの情報を出しておかないと、ここからの展開でちゃんと感情が乗っていかないっていうある種の計算というのはやっぱりあるので、最初の頃から基本的にはそういう形でやっていると思います。ここまではもうなんていうか、もう一番最初の情報を全部出してしまうフェーズっていう形で組んでしまうっていうことはやってると思いますね。ちなみに最近ご自分でも演出をされるっていうふうに伺ったんですけれども自分で脚本も書かれるんですか？네, 제가 한국에 있는 4명의 배우와 함께 단편 영화를 만들자라는 기획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작을 하면서 그 4편 중에 한 편을 제가 각본과 연출을 하게 되었는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저에게 결과적으로 생각이 든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정말 감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감독의 말을 누구보다 더 잘 듣겠다라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진짜 그 감독을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어떤 열망과 꿈이 있었는데, 그것을 직접 하고 나니까 저는 아직 그 그릇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감독의 위치로서 정말 많은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컨펌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게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위치구나라는 걸 느꼈었고, 그런데 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배우라는 파트에 있어서 배우가 말을 안 듣고 자꾸 다르게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그게 또 스트레스일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다시 배우의 입장에서 감독을 바라볼 때, 감독이 하는 말은 다 옳고 감독이 원하는 어떤 디렉션에 있어서 다 들어주는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그 결론을 제가 얻게 되었던 것 같아요. いや감사합니다でもそういう俳優さんがいてくれたらもうそれはありがたいっていうところ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ただでも一方で多分その俳優として経験されたことがたくさんあって、俺はこんな監督にはならないと思ったこともきっとたくさんある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よ。で実際に自分が演出する時、特に俳優を演出する時に気を使ったことっていうのは何かあるんですか？っていうのを聞くのは、でもやっぱ俳優さんの演出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でも優れたものが多いと思うんですよ。クリント・イーストウッドとか、ジョン・カサベテスとかいますけれども、やっぱ俳優出身の演出家の方がする演出っていうのは、なんていうか単純にずっとカメラの後ろにいた演出家とやっぱりちょっと違う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ことも思っていて、その経験っていうのはもう絶対に生かせるもの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なんか
どうでした、俳優を演出する側に回ってみて。 제가 이야기에 대한 각본을 쓰면서 어떻게 연출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림을 그래도 나름대로 상상을 하는데 이 배우들이 그 각각의 캐릭터를 연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율성을 많이 강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나는 이런 그림을 원하지만 그 모습이 이 프레임 안에서 바깥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벗어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배우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그 카메라 뷰파인더를 좀 이동을 하면서 계속 팔로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쓰는 어떤 대사에 대한 라인들이 있는데 그 라인들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배우가 정해진 어떤 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정이 발동을 해서 대사가 겹치더라도 혹은 이 대사가 쓰여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말을 하고 싶으면은 해도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그리는 어떤 그 결과물에 대한 계산이 있겠지만 그 계산을 벗어나는 어떤 결과물을 얻고 싶다라는 욕망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옳은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배우가 가진 어떤 그 순간에 빛나는 부분을 제가 포착을 하고 싶었었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저는 연출을 할 때 좀 집중해서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출을 하면서 짧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기뻤었던 순간은 배우가 연기를 할 때 그 모니터를 보고 있을 때 너무나 사랑스러웠고 제가 쓴 이야기를 더 연기를 잘해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을 이 배우들이 되게 채워주고 있구나에 대한 게 너무나 느껴졌어서 그래서 감독을 경험을 하면서 가장 기쁜 순간은 배우가 내가 예상치도 못하는 그런 연기의 순간을 딱 이렇게 포착해서 보여줄 때 그때가 정말 기쁜 순간이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독님께도 있으신지 또 궁금하네요. いやそうですね、まあでも今のお話を伺っていてやっぱり本当に演出を続けてほしいなっていうことは思いました。まあもちろん現時点ですごく大変なことはあ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多分そういうふうにその俳優を見る演出家自体が、まあ、世界的に見てきっとそこまで多くはないっていう気はします。もうちょっと自分のイメージを優先してしまったりとか、まあ、そういう監督がきっと多い中で、まあ、ジェフンさんは何か、まあ、その俳優に対する愛情を、まあ、根本的なレベルで持っているので、まあ、ぜひその作品を見てみたいと思いました。いいえいいえ自分に関して言うと、まあ、自分はもともとそんなに演技っていうものを知らないしまあ分からないまま撮っ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ある時期から演じるってことは本当に大変なんだなっていうことがなんか身に染みて分かるようになって分かるというか、想像するようになってきて、できるだけその俳優さんに対してその今ジェフンさんがおっしゃったようなスタンスで自分もいたいっていうことは思っています。でその時に自分にとってもやっぱり一番かけがえのない瞬間というのは、役者さんが本当に自分の予想というか、自分がテキストを書いた時に想像もしていなかったような意味をそのテキストに与えてくれる時っていうのがやっぱり一番感動します。その役者さんがなんていうのかな、そのテキストの本当の意味を教えてくれるような瞬間っていうものが撮影をしている時に起きたら今日はいいシーンを撮ることができたなとか、これはいい映画になるかもしれないなっていう予感を持つことがあります。 그래서 드라이브 마이 카를 보면서 저는 이제 가우쿠와 이제 미사키가 마지막에 이제 미사키의 고향으로 가서 솔직한 심정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미사키를 또 안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 배우가 이 작품에 굉장히 깊게 빠져들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배역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일체화시켰다라는 느낌을 너무 크게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들었겠구나. 진짜 되게 많이 제가 위로를 해주고 싶은 관객의 입장으로서. 그래서 그리고 너무 연기를 잘해줬었고 그거에 대한 아픔과 그것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 마음이 진짜 너무 잘 표현을 해줘서 그것을 만약에 감독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봤을 때 같이 우시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도 지금 드는 것 같아요. そう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もそういうふうに言っていただいて、その西島さんもとても喜ぶ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やっぱ俳優さんがそういうふうに自分の演技を見てくれているっていうことが、西島さんにとっても自分のやったことは間違ってなかった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もらえ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ことを思いました。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あのシーンは本当に大変で、2日間撮影していて、あれは2日目なんですよね。2日目の2テイク目ぐらい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1日目はなかなかやっぱりうまくいかない、動きを作ったりとか、俳優さんとして感情に集中するような場をこっちがちゃんとうまく作れていなかったっていうこともあって、非常に申し訳ない気持ちにもな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時にいろいろお話をして、で西島さんの、もちろんこれは家福祐介っていうそのキャラクターの話でもあるんだけれども、その家福祐介を演じるにあたって、西島さんの人生そのものを使ってほしいっていうようなこと、自分自身がそれまで得た経験とか感情とかそういうものを全部使って、演じてほしいっていうことを、お話ししてから、臨んだ撮影だったので、まさにおそらく西島さん自身の、持っているもの、持っている今までの、傷とか感情とかそういうものが、間違いなく映っていると思います。撮影現場では泣か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初めて上映した時にはちょっと泣いてしまいました。저는 너무 솔직히 질문 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우선은 이 이야기를 쓰실 때 가우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오토와 가우크가 만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가우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극에 대한 그 안톤 체홉의 반야 이야기가 있고 이 이야기에 대한 레이어가 여러 개가 상충을 하면서 전개가 되는데 그렇게 글을 쓰실 때 이 이야기에 대한 레이어가 잘 융화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으셨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다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해석에 대한 의미가 또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되게 놀라운 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나름의 어떤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이 있으시겠지만 이것을 보신 관객들은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감정과 나름의 생각하는 어떤 답들을 또 궁금해하면서 이야기를 또 쓰시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도 전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이 이야기를 구성하게 되었는지 또 궁금합니다. 確信があったかと言われればないですのが全然ないっていうのが、手をつけた時の最初だったとは思いますね。ただその原作が「ドライブ・マイ・カー」という原作がある。でその村上春樹さんの書かれた「女のいない男たち」っていうその短編集があって、でそのまず一番最初に「ドライブ・マイ・カー」の小説だけを読んで、非常に面白いと思った。これはいつか映画になるかもしれないっていうことを、それはその雑誌で初めて読んだんですけれども、思ったんですが、じゃあ一体どう映画になるかっていうのはずっと分から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村上春樹さんの書いた小説の中に自然とそういう要素が見つけ出され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よ。女のいない男たちっていうのはその共通のテーマを扱っているもの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その一つ一つの物語は違うんだけれども、やっぱり読み進めるにつれてその主人公的な人間の気持ちに何か変化が起きてくるっていうところがあって、なのでその女のいない男たちの要素っていうものを融合させることができれば、おそらくそのドライブ・マイ・カーっていう物語だけでは語りきれていないような、その主人公の感情のある種の解放、もしくは回復みたいなものまで描くことができるんじゃないだろうかっていうことは思いました。でそれにワーニャおじさんがどう絡んでくるかというのは全然分からなくって、
単純にやっぱりその仕事として演劇っていうものを描くっていう目的でワーニャおじさんを何度も読んでいたら、まあでもそれは本当に村上春樹さんが今思えば仕掛けたこと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まあ、家福と美咲の関係とワーニャとソーニャの関係の対応みたいなものが見えてきて、どっちかっていうとやったことというのはその読み解きの作業みたいな感じがしてます。自分が書いたというよりはやっぱり村上春樹さんが書かれたことを、ある程度紐解いた結果っていう感じがして、あんまり自分で書いた気もしないっていう感じですかね。だから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その村上さんの原作に対してやった脚色アダプテーションっていうのはでも役者さんがその普段脚本とかテキストに対してやってることと結構近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気はするんです。わからないけど、テキストに導かれてこういうつもりではなかったけどやってしまったとか、こういう感情がここに眠っていたのかって発見するとか、そういうことはおそらく演じていてもある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けど、どうですか？저는 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보고 그리고 내가 연기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리고 준비를 하잖아요. 뭐 대사를 외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대사 속에서 내가 조금 더 의미를 내포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 무엇이 있을까를 또 고민을 하는데, 현장에서 감독의 이야기 그리고 환경 그리고 상대방 배우의 어떤 또 액션과 리액션에 따라서 제가 준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이 있을지라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혹은 어떻게 나에게 액션을 주는 거에 대한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것이 뭐 크게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표현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저는 그 상황에 맞춰서 연기를 하는 좀 배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독님은 배우들을 디렉션을 주실 때 어떻게 또 연기 연출을 또 하시는지, 그게 또 저는 되게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작품에서는 굉장히 배우들의 그 대사량이 엄청나게 많고 그것을 해내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가 않을 텐데, 그거에 대한 또 테이크도 여러 번 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감독님의 어떤 그 배우들을 연출하는 스타일에 있어서 어떻게 또 배우들에게 영향을 주는지가 좀 또 궁금했던 것 같아요. これはですね、ケースバイケースだっていうのが一番もう大前提なんですけれども、本読みをするんですよ。本読みっていう、ひたすらその役者さんと、そのテーブルを囲んで、そのシーンに出る人全員が集まって、まず本当に何度も何十回も、無感情で抑揚なしで本読みをすると。 여자와 남자가 친구가 되려면 순서가 필요해. 우선 처음에는 그냥 아는 사람, 그 다음에는 애인, 그러고 나서 드디어 친구가 되는 거지. 凡庸な哲学だ。高槻、一度自分のテキストに集中してみろ。ただ読むだけでいいんだ。その何十回もやってる間に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時間にもなるので、なんかその役柄についてディスカッションするっていうことはほとんどないんですけれども、役者さんからポロッと漏れてくるようなところから、言いづらいんだなとか、こうやりづらいところがあるようだったらそこを変えていったり、しながら本番を迎えるんですけれども、で、多分どのシーンも10回以上はやってるとは思います。で、ただそういう本読みをすることによって、何が起きるかっていうと、解釈をしないまんま、テキストをそのまんま体に入れたような状態で現場に行くわけですよね。でその相手役との関係性によって、これはこういう意味なのかっていうようなことを役者さん自身が発見していくことがあると思うんですよ、その演技の瞬間に。でテキストっていうのは基本的にすごく多義的なものなんで、もういろんな読み方があるものなんで、その一回一回のテイクごとに役者さんが何かを試している、何かを発見しているっていうような感覚があって、それはやっぱりその何度も何度も読んでることによって得られているもの、そのテキスト自体がもう組み尽くせないような
なんか豊かさを持っているものだっていうことを、俳優さんが分かった上で演じてくれるからなのか、10回とか、20回とかやったとしても役者さんの演技が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落ちていくっていうことは、あんまりないかなっていう印象、むしろいろいろ役者さんが発見していく様を見てこっちも楽しんでいるっていう感じですかね。 아, 저도 그 감독님의 연출의 세계에 예, 함께 있는 배우가 되고 싶네요. いや